우여곡절 끝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55개 시험장에서 12,000여 명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는 모의평가 수준으로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입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대학 입학까지 남은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데 비대면 면접 준비가 관건입니다. 2년 전 폐교한 동해 한중대는 아직도 직원 100여 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기획,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막막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김연아 선수 등 스포츠 스타 4명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일 치러졌습니다. 강원도 내 55개 시험장에서 12,000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감염 사태 등을 우려해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가슴을 졸였는데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능 시험장 풍경을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춘천의 한 고등학교. 여느 수능 시험일과 달리 차분한 모습입니다. 후배들의 열띤 응원과 격려로 들썩이던 모습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준비해온 교사들은 말없이 주먹 인사로 제자들을 응원합니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를 배웅한 학부모들은 도시락과 마스크 등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짧은 배웅 후에도 자녀의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며 마음의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는 진짜 학교도 거의 못 가고 거의 가정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못 보고 아마 스트레스도 아마 그 예년의 수험생들보다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본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능 시험장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수능 시험 응시자는 12,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시험장은 55개로 늘었습니다. 방역을 위해 시험실 내 학생 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중인 응시자 3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수험장 관리로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냥 홀가분하다? 나는 일단 친구들이랑 놀고 싶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면접 하나 남아 있어서 그거 하나 이제 준비하고. 살짝 허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큰 걱정은 놓이니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시험 이후에도 모든 학교 시험장을 소독하고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것이 바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앞 열띤 응원의 함성 등도 사라졌지만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도내 수학능력시험은 차분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모의평가 수준으로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도입된 비대면 면접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기조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수능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고난도 문제는 지양하고 EBS 연계율을 70%로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문제지를 접한 입시 전문가들과 학생들도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못 봐가지고 슬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 분포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생들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수능 점수는 오는 23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수험생들은 이에 앞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과 면접 등 원하는 대학별 전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각 대학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논술과 면접 등 전형은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 등이 달라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입된 온라인 비대면 면접 준비가 중요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영상 업로드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녹화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원격 대면 면접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두고 혼자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사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채점 결과 과목별 등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미 지원한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모의평가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정시를 적극 공략하는 것도 입시 전략의 하나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대학에 추가 합격할 경우 정시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플레이 윈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선수와 윤성민, 최민정, 정승환 선수 총 4명을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또 11명의 동계 종목 주요 국가대표 선수와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플레이 윈터 SNS 계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제 대회 개최 등 평창올림픽의 유산 활용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강원도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일 강원도 특별감사반을 방문해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강원도 특별감사는 지난달 18일 심기원 동해시장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건의하면서 실시됐습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에 달합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중대도 2년 전 폐교했는데 아직도 직원 100여 명이 밀린 임금 44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막막한 현실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안모 씨. 안 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까지 폐교된 한중대 교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폐교 직전까지 학교에 머물렀던 안 씨가 1년 넘게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원가량. 졸지에 직장을 잃은 안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연고가 없는 교직원들은 동해를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가 있는 교직원들은 여기서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죠. 직업을 가진 교직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9년 현재 한중대의 체불임금 규모가 4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한중대 교직원은 108명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가깝다고 전직 교직원들은 주장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대학가 주변은 말 그대로 황폐화됐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학교 건물은 오히려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자판기는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산산조각이 난 채로 폐교 이후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원룸 건물은 대부분 비었고 대학가 주변은 유령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는 동안 많이 비고 많이 어렵죠, 마을이.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중대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지만 3번 연속 유찰되자 채권단은 경매를 중단한 뒤 일반 매각에 나섰습니다. 폐교대학의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은 밀린 임금이라도 청산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3일 공단 대강당에서 2020 미래코어 지역진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와 성공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앞으로 2021년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주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폐강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포럼입니다. 공단은 2018년 태백, 지난해 영월에 이어 올해 경북 문경시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이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평가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500점 만점에 396점을 기록해 373점을 기록한 티브로드와 362점인 현대 HCN 등 다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의 평가 점수는 348점으로 콘텐츠, 기술 투자 등의 평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콘텐츠 투자,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 간 평가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특보 등 총 80여 시간의 재난 방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제2개국 선언 이후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다양한 시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내 최초로 국립인형극단을 창단했습니다. 춘천시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춘천시립예술단 산하에 춘천인형극단을 창단했습니다. 또 3명의 상임단원과 객원배우 등 6명이 이달 초 창단 기념작품 하얀 산을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춘천시는 상설예술단의 다양한 공연과 작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백 장선동 화강 아파트가 25개 동 중 마지막으로 남은 1개 동을 철거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예정된 장선 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 아파트 철거 부지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9층 3개 동, 189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공공주택 사업 승인을 거쳐 내년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제16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에서 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 중심, 시민 주도로 시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산과 강, 역사와 문화, 시민 자긍심 등으로 행복한 도시를 지향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산림자원 포럼 개최와 시유림 집단화,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산림 정책을 통해 도심 바람길과 녹지 축을 확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국내 산림 분야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대표가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선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현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설치를 이끄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